라이브 메가가 있고 1P 모드가 있는데 어떤 데 놓고 측정합니까?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데 놓고 측정합니까? 제가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분전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하고 어떠한 공부를 공유해 볼 거냐 하면은, 제가 지금 그 제네오의 저항성 누설 전류계 협찬을 하나 받았어요. 협찬을 받았으면 집에 갖고 가라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협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안내 관련 사항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을 봐도 피부로 잘 못 느끼잖아요. 실제 해보지 않으면. 오늘 저항성 누설 전류계 부분을 또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왜 또 설명하십니까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이걸 읽긴 읽었는데 순서가 잘못된 게 있더라. 그래서 다시 해서 알려드리고 하는 겁니다. 이제 누설 전류계 아니에요. 누설 전류계. 저에게도 이 저항성 전류계 말고 누설 전류계는 두 가지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이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전압을 찍을 수 있는 전압계하고 전류계 뭐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다. 여기에서 뭐 전압도 찍고 전류를 찍을 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누설 전류계는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누설 전류계 또 두 개씩 갖고 있어. 두 개씩. 이걸 뭐하러 갖고 있냐고. 이거 과연 실무에서 쓸모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따져보면은 이 전류계는 잘 씁니다. 전류계는 잘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터 같은 것도 돌려보고 뭐 하면서 전류가 얼마 먹는지, 또 여기도 뭐 과부하가 난다 하면은 전류가 몇 암페어인지, 전격 전류 이상인지 이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전류계를 찍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전류계하고 전압계를 뺀 나머지 이제 이게 절연저항계 메가하고 이 누설 전류계는 어떤 데 쓰는 거냐? 자, 우선 메가 절연저항계는 알 거 아닙니까? 아니, 누전 났대, 뭐가 땅 떨어져 버렸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저가 이 빈 차단기니까 하나 이렇게 땅 떨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면은 누전인가 아닌가 체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체킹하는 것이 이제 메가, 즉 절연저항계를 가지고 체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절연저항계 설명이 아니고 누설 전류계 설명 시간이잖아. 누설 전류계. 그러면 누설 전류계는 이거 어떤 데 씁니까?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도 갖고 있지만, 저처럼 쓸데없이 막 뭐 강의를 한다거나 뭐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좀 쓸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설 전류계 없는 현장도 많을 거예요. 누설 전류계 없는 현장도 많을 거라고. 왜?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면 진짜 쓸모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진짜 쓸모 없어요. 왜 쓸모 없냐?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누전돼서 땅 떨어져 버리는 거야. 떨어져 버렸잖아요. 죽어버렸을 때는 절연저항이 나빠서 죽었다.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절연저항을 이렇게 찍어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연저항을 찍어보면 이렇게 절연저항이 딱 제로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전이다. 그래가지고 선로를 점검하고 차단기 불량인지 선로 불량인지 뭐 기기 불량인지 알아내가지고 소거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딱 올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떨어진 것이 누설 전류가 30mm 이상 나와서 떨어져 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것을 와서 측정해 보고 싶은데 전기가 죽어불면 이거 측정이 됩니까? 측정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누설 전류 찍을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떨 때 찍어 볼 수 있어요? 가끔 차단기가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야. 한참 있다가 한 번씩 떨어져 버린대요. 떨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누전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누설 전류를 찍어 보는 겁니다. 그때는 어떠한 누설 전류계로 찍어요? 일반 누설 전류계. 뭐 용량성이건 뭐건 관계없어요. 그게 차이가 아주 많이 차이 안 나. 그러니까 일반 누설 전류계로 딱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누설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예요. 한번 찍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번 이게 UPS니까 누설 전류가 좀 큽니다. 이거는 어떻게 고주파 누설 전류도 포함되니까 그러면은 한번 제가 이렇게 찍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찍어보면 누설 전류가 11mA가 나오잖아요. 이야, 이거 크다. 11mA가 나오면은 지금 떨어지지 않죠. 11mA 가지고는 안 떨어지는 거야. 이거 30mA 이상 돼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설 전류는 흐르긴 흘러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 접지선에 만약 누설 전류를 체킹해 보면 뭐 어떤데 이런 데도 하나 체킹해 볼 수 있죠. 이거는 얼마 안 흘러. 그런데 메인에 딱 체킹을 해 보면 야, 누설 전류가 뭐 99, 100mm. 이게 일반 차단기 같으면 탕탕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메인에 흐르는 누설 전류는 이 접지선을 모두 합한 거예요. 합한 거. 그래서 누설 전류계를 가끔 쓴단 말입니다. 가끔 써. 가끔 쓴다는 건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누설 전류가 얼만큼 나오나 차단기가 떨어지는 수준이 혹시 나올 때 가끔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했을 때는 전기를 차단해서는 메가를 찍어 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누설 전류계로 이 전체적인 전류를 체킹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성 누설 전류계가 있어. 저항성 누설 전류계. 자, 그러면은 누설 전류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잖아. 예? 누전 차단기가 30mA 또는 뭐 고감도 여러분들 화장실에 있는 것들은 15mA면 동작해. 그랬을 때 얼만큼 누설 전류가 흐르는가 하는 것은 저항성 누설 전류계로 체킹하는 것이 아니고 누설 전류계 아무거나 미리암페아를 잴 수 있는 거. 일반 전류계는 미리암페아가 잘 안 찍혀요. 이것은 1000mA까지 찍을 수 있는 거. 0.001까지 찍을 수 있는 거. 이걸로 찍으면 누설 전류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설 전류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쓰는 사람은 잘 써요. 자, 그런데 이 저항성 누설 전류계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것은 가격도 고가입니다. 고가. 현재 강의하는 시점에서 100만 원대 이상이라는 거지. 이 누설 전류계 기능이 뭐뭐 있나 보면은 일반 전류를 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꺼지지만 이렇게 하면은 300A에 놓으면은 일반 전류를 300A까지는 잴 수 있다는 겁니다. 300A까지는. 여기에 몇 암페어까지 잴 수 있다라고 표시된 것도 있고, 그 다음 표시 없이 뭐 300A 이상 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A까지는 잴 수 있다. 일반 전류도 체킹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합성 누설 전류를 체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꺼서 이렇게 해보면은 라이브 메가 누설 전류를 체킹해 가지고 뭘 환산하겠다는 겁니까? 절연 저항 값을 환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P 모드 하면은 단상부하에서 체킹을 해서 누설 전류 값을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기기냐면 저항성 누설 전류계라. 그러니까 저항성 누설 전류계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누설이 되긴 되는데 고주파성 빼고 저항성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누전되는 거. 순수하게 220이 탁 이런데 접촉되면 220 선로가 그대로 누전되는 거예요. 그대로 누전되는 거. 자, 이 성분은 전력물에 저항하고 전압만 포함되니까 이것을 저항성 누설 전류라 그래. 그런데 이 저항성 누설 전류는 1mA, 예전에 절연 저항 값이 0.2메가 이상이거든요. 이상 유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환산해 보면은 1mA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연 저항 값이 0.2메가 오음이 나오든가 아니면 저항성 누설 전류가 1mA 이상이 나오든가 해버리면 여기에서 위험한 지금 누전이 되고 있다. 위험한 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기기입니다. 알아내는 기기예요. 근데 설명이 좀 길어진 것은 여기에서
라이브 메가가 있고 1P 모드가 있는데 어떤 데 놓고 측정합니까?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데 놓고 측정합니까? 지금 이것을 전류를 체킹하려고 구입한 누설 전류계가 아니고 저항성 누설 전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아이 라이브 메가에서 하면은 저항성 누설 전류를 측정하면서 절연 저항 값을 딱 계산해 준대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측정해 봤어. 그랬더니만 문제가 생기더라고.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왜 뭐에 오차가 생기냐면 이제 우선 기능이 여기에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300A에 넣고 전류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전등선로에 전류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전류는 한 선만 걸잖아요. 에이, 아무거나 한 선. 지금 끼우기가 그러니까 아무거나 한 선만 이렇게 끼워서 전류를 측정해 보니까 1.552A. 여기 뭐 전류는 크게 흐르지 않지만 이렇게 전류 측정이 됩니다. 누설 전류만 측정한다. 전체적인 누설 전류만 측정한다 했을 때는 여기에 딱 넣고 측정을 하면은 전체의 누설 전류니까 두 가닥을 걸어야 되겠죠. 두 가닥을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측정되는 게 1.51m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압을 안 찍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저항성 누설 전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P 모드에 놔야 돼요. 1P 모드에 놓고 1P 모드에 놓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에러가 나오고 여기에 보니까 IGR 밑에 깜빡깜빡하죠. 예, 전압을 안 찍고 뭘 안 찍었으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또 여기 A씨가 에러 났다. A씨를 찍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둘 다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찍어 볼 거예요. 깜빡깜빡이 사라졌죠. 저 밑에 것은 0.08mA. 저항성 누설 전류는 0.08. 합성 누설 전류는 1.4mA. 만약에 이 방향을 이렇게 바꿔버렸다. 바꿔서 쿡 전압을 찍었다. 값도 1.6으로 변하지만은 깜빡깜빡해요. 즉 값이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요. 여기다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어찌되든 간에 여기다가 한번 찍어 볼게요. 방향이 엉뚱한데, 자, 여기다 찍었어. 여기다가 찍은 후에 여기 값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1.2mm 저항성이 아주 높게 나와 버립니다. 근데 깜빡깜빡하죠. 그러면 방향을 또 바꿔줘야 돼. 이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방향을 바꿔주니까 깜빡깜빡은 안 하는데 1.2mm, 1.1mm 저항성 누설 전류가 1mm 이상으로 엉뚱한데 전압을 찍어버리면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 즉 높다고 나타난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값은 자기 선로에 이렇게 자기 선로에 와서 전압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선로에 와서 전압을 찍어줘야 돼. 그러면 자기 선로에 와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때는 저항성이 거의 없죠. 라이브 메가 값을 알고 싶다 하면 이렇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0.03mA 하면 7.306 메가오hm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분 중에서 저도 몰랐어요. 라이브 메가에 딱 놓고 찍으니까 편하더라고. 편한데 값이 전압 방향에 따라서 전압 방향이 이렇게 했을 때 값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타가 깜빡깜빡 안 거리는 거야. 경보 표시가 깜빡깜빡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1P 모드에 놔보니까 방향이 틀리면 정확하게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1P 모드에 넣고 넣어서 측정하고 나서 만약에 메가 값을 보고 싶다 했을 땐 그때 라이브 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성 누설 전류계를 구입을 했을 때는 제 설명을 가지고 다 알아들을 수는 없는 거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실무적인 부분을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자, 오늘도 좀 부족합니다. 만족할 데가 없어요. 설명은 계속 부족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